1분기 영업이익을 57조 이상으로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정 실적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이거 딱 보니까 반도체 메모리가 다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증명할 수 있는 게 DS라고 해서 반도체 사업부가 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이 이제 확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반도체가 53조 7천억 원을 해줬으니 비중으로 따지면 94%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메모리가 다 해줬다라는 얘기가 이제 절로 나오는 거고요.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관련 제품, 고수익 가치 제품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을 도출할 수 있었고 메모리가 다 했다라는 부분에서도 보면 HBM4, 소캠2 양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시스테온 칩 판매 잘 됐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잘 되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 해줬다 94%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은 그 외에 사업부입니다. 일단 디바이스 경험이라고 해서 여기에 TV 가전 그리고 모바일 쪽 있는데 3조 원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모바일 경험 요쪽,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 2조 8천억 원 됐는데 1년 사이에 한 35% 감익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TV 가전 쪽은 2천억 원 흑자에 이제 불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다른 섹터에서는 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에서 환율 상승도 도움이 됐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그 규모 역시 1조 8천억 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그리고 주당 분기 배당 이런 부분으로 써놨고 총 2조 4,530억 원 정도 규모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까지 리포트 이렇게 쭉 보면요. 투자 의견 흔들리지 않고 목표 주가 오르고 있고 최근 흐름 보면은 상단이 KB증권인데 36만 원 유지였고 한국투자증권 33만 원 정도 유지였으니까 이 밴드들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잘 나와준다면 시장에 또 지수도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날 텐데요. 오늘 그 뉴욕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거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결국 AI 시대에는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는 기업들만 생존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알파벳이 이 4개의 M7 종목 4개 중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7% 뛰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은 지출을 하는데 AI 수익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가장 실질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63%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022년 이후에 최고 어떻게 보면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이 부분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올해 캐펙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거, 이런 단위단에서 올렸다라는 거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AI 수익화에 대한 선순환 효과 이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AI 그리고 클라우드의 수익성을 견조하게 보여줘서 이것도 괜찮았다라고 보여지는데 클라우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입니다. 40% 성장을 기록한 흐름들이 있고요. 연매출 AI로 봤을 때도 123% 성장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존 역시 아마존 웹사이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8% 성장하면서 15분기 최고 성장률을 기록해서 이 세 개의 종목이 이런 부분에서 같은 맥락에서 잘 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EPS 컨센서스 대폭 상향 흐름들이 이쪽에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메타는 알파벳과 완전 거꾸로 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6%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뭐 이익과 매출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자본 지출 비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겉은 좀 화려하거든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고민이 많구나라는 걸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의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고요. 연간 자본 지출이 상향 조정했는데 이걸 보고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있는데 이걸 또 인식하면서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부터 아마존 긍정적인 흐름들은 있었고 시간의 주가에서는 알파벳이 뛰었고 하지만 자본 지출 비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메타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좀 내실은 안 좋지 않은가라는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 좀 확연히 갈리는데요. 어쨌든 AI 이제 수익화를 잘 보여주고 자본 지출에 대한 정당성을 파악하는 기업은 그래도 앞으로 잘 가겠구나라는 희망적인 단서를 줬던 날 굉장히 중요한 새벽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걸 이어서 우리 시장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관찰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실적으로 증명하는 시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 종목별 흐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에코프로비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증권사의 목표가 최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14% 올려잡았는데요. 판매량이 잘 될 거라고 하면서 올해, 내년, 후년까지 실적 전망치를 좀 상향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판매량 기준으로는 올해 9% 그리고 내년 8%, 후년에 4% 조정하는 흐름들, 상향 조정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가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의 핵심 양극재 벤더가 바로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매출의 70% 비중을 차지하니까 핵심 벤더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유럽 쪽에서 긍정적이죠. 전기차 판매 아이오닉 3를 비롯해서 EV2 그리고 아우디, 벤츠, BMW 이런 부분에서 판매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원통형 배터리라고 해서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배터리 백업 유닛이라고 해서 비상 전원 이렇게 켜주는 비상 배터리 이런 느낌인데요. 그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전동 공구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쪽에 수요 회복으로 인한 긍정적인 매출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8만 원을 올렸는데 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헝가리 공장을 주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5월부터 이게 양산이 본격화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연 5만 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기차가 약 50만 대를 확보할 수 있는 생산 캐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헝가리 공장 양산 본격화에 대한 실적, 모멘텀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만 봤을 때 약 1만 톤 수준 이런 부분으로 출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돈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벌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서 이 부분도 함께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증권사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올려서 25만 7천 원. 그러니까 앞서 28만 원이 최상단이고요. 이거 한 평균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에코프로비엠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3개월간 주가가 굉장히 플랫하게 갔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이 플랫한 주가 수익률을 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유를 찾은 게 여타 셀 메이커들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기준 차이 이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률이 좀 달랐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기존 다른 여타 경쟁사의 셀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2028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현재 주가를 매기는 흐름들이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2030년까지 가서 그 실적에 대한 주가 상승률을 논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은 2028년을 봤는데 2030년까지 시계열을 늘려서 주가 상승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실적 이런 부분이 선반영돼서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주가 상승률에는 정체를 빚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이유를 언급했는데 바로 여타 다른 정책적인 흐름들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걸 유럽 시장에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유럽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도출이 되면서 유럽 내에 양극재에 대한 공장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증설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2030년 캐파 상향 가능성도
더 내비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 대비 약 2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쪽에서 바라봤거든요. 하나증권의 메시지 잘 보면서 앞으로 주가가 밋밋했지만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지 여러분도 잘 타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한 매체에서 UBS에 대한 관련 전략을 제시를 하면서 리포트를 써냈는데 이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이번 주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렇게 튀는 흐름들이 있는데 항상 리튬 관련주도 같이 뛰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UBS에서 리튬 가격 앞으로 좀 대폭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는 전망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탄산 리튬 가격으로 보면 올해 3만 달러에서 내년 4만 달러 이상 올라가는 흐름들인데 기존 대비해서 47% 정도 증가하는 상향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이 전방위적인 수요가 늘기 때문입니다. 그걸 세 가지 축으로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ESS 되겠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 AI 전력 수요 이런 부분 잘 아시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전력과 전력 설비주는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되면서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이란과 또 미국의 전쟁이 터진 이후에 더욱더 이런 관심이 증폭됐다라는 부분에서도 ESS는 하나의 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입니다. 글로벌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쪽, 지속적으로 유럽 시장은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하반기에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국 트럭 전동화 확산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더라고요. 아마 중국 매체에서 UBS를 활용해서 기사를 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배터리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리튬 가격 급등에 대한 현상들 이런 부분 투자 전략에 서려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튬 가격은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임은 확실합니다. 자, 대덕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인데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통 최근에 보면은 목표 주가 올라는 이유가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고 이익 곧도 크게 다름 없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아서 나타났고요. 여기 굉장히 전략을 잘 쓴 게 저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부분은 확 줄였고 하나를 팔더라도 돈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그게 앞으로 이제 반영이 더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1분기에서도 효과가 좀 나타났고요. 고마진 비메모리 쪽 이쪽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또 실적이 잘 나온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FCBGA는 최근 많이 언급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판하는 곳이니까 여기가 고성능 반도체 프리미엄 기판 이런 쪽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칩 물량도 늘어나고 또 면적 큰 거 이런 부분도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가동률이 높아지고 연말에 또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앞으로 이 FCBGA 고성능 반도체용 프리미엄 기판 같은 경우에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단 있어서 첫 번째 모멘텀은 이쪽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메인 회로 기판입니다. 이걸 보시면 뭐 캐파 증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항공우주 매출에 따른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주 항공 이쪽으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판 가격이 인상된 것이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분기는 이렇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캐파는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증설 매출 확대는 27년 말에 진행될 거라고 했고 그리고 LPDDR이나 DDR5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수익 제품 이런 부분에 비중이 커지면서 이 전략들 지금 있잖아요. 저수익 메모리를 줄이고 고수익 이런 부분을 늘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긍정적이다.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좀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대신증권입니다. 목표 주가 15만 6천 원까지 올려잡았는데 밴드 최상단 부분입니다. 기존 대비해서 20% 올렸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많이 언급이 됐죠. 가스터빈도 굉장히 중요한 주가 상승의 촉매제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이게 판매량 전망치가 12기에서 16기로 늘어난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반영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한국형 원전에 대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칠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35년까지 증설 36년까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고 미국 공기업 쪽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승인이 나면서 원전 증설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뉴스케일 생각이 나시죠? 그 프로젝트 작업도 착수해서 하라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먹을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한국전력이나 한수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원전 프로젝트 건설 참여뿐만 아니라 한국형 원전에 대한 미국 진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더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갈 텐데 그런 가능성에 대한 여부도 앞으로 뉴스 굉장히 철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4% 1년 사이에 성장을 했고 자회사 쪽 괜찮게 했더라고요. 뭐 두산 밥캣 이런 부분도 괜찮았는데 근데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아울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파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언급을 했고요. 앞으로 화장품주들 개별적으로 잘 보시면서 재평가를 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실적 나왔죠. 목표가는 18만 5천 원으로 유지를 했고 글로벌 브랜드나 채널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정비 부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구권 수출 확대 모멘텀 괜찮고요. 1분기 영업이익 봤을 때 자회사 코스알엑스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일정 부분 현재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주, 유럽 성장하고 중국 쪽은 약간 부진하면서 차별화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2분기 매출 성장은 지속적이라서 매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점차적으로 소폭이지만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마켓나우 2부 바로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화장품, K 화장품주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 알짜 전략들도 함께 잘 찾아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머니코드는 오늘 아모레퍼시픽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